로저 페더러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라켓을 잘 사용한 선수이다. 라켓을 잘 사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로저 페더러는 윌슨 프로 스테프 90방 240g 이상을 늘 사용했다. 세계 1위를 가장 오래 할 때도 대부분의 전성기를 90방 라켓으로 사용했다. 특히 윌슨 프로 스테프 K 팩터 6 1 투어라는 라켓이 생각난다. 이 라켓의 특징은 얇은 프레임의 90방으로 스윗 스팟이 작지만 정확히 맞힐 땐 얇은 프레임이 휘면서 기대 이상의 반발력을 준다는 것이다. 페더러의 포핸드시 영상을 보면 마치 부드럽게 밀어내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바로 이 라켓의 얇은 프레임이 순간 휘면서 반발력을 주기에 잔상이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을 거다. 아마도 강한 테니스가 주류를 이룰 때 페더러는 그 특유의 부드럽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이 라켓의 최대 장점을 잘 활용한 선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페더러가 라켓을 사용하는 면에서 대단한 건 따로 있다. 바로 오랜 동안 사용해 오던 그것도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같이 해오던 라켓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한 종류의 라켓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거의 같은 크기, 같은 무게, 같은 브랜드를 고집하거나 애용한다. 스폰서 문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종류의 라켓을 사용한다. 전성기를 넘은 페더러는 하향세에 있었고 4대 그랜드 슬램에서 우승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였다. 특히 30대를 넘어서는 체력적 한계와 집중력 저하로 랭킹은 계속 하락하는 시기였지만 메이저 대회의 우승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페더러에게 특단의 조치가 주어졌는데 바로 라켓을 바꾸는 것이었다. 강력한 코치의 권유가 있었고 페더러는 바로 수용해서 같은 혈통이지만 90에서 97방으로 크기를 더했고 프레임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든 라켓을 시도한다. 면이 넓어진다는 것과 프레임이 두꺼워지면 전체적인 반발력과 볼 컨트롤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2013년도에 90방과 97방 라켓을 번갈아가며 사용했고 2014년도 프로 스테프 97RF 오토그래프를 사용했지만 적응 기간이 필요했는지 이전과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새로 업그레이드된 올블랙의 RF97이 등장했고 이 라켓으로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우승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97방과 두꺼워진 프레임을 사용한 것이 신의 한 수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 동호인들에게는 라켓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은 동호회에서 40대 초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다. 구력은 10년이 넘으셨고 포핸드와 발리 등 올라운드 플레이형 테니스를 하셨다. 그런데 발리는 쉽게 잘하셨지만 유독 포핸드 결정구에 실수가 많았다. 세게 치면 코트 밖 아웃이 포핸드 시 동작이 풀스윙이 되다 말다 했다. 문제는 라켓에 있었다. 목사님이 사용하는 라켓은 소위 노인 라켓이라는 오버사이즈 120인치 이상 면과 프레임이 두꺼워 반발력에 역점을 둔 라켓이다. 그런데 의아했던 점은 10년을 넘게 테니스를 쳤는데 모르고 계셨다는 거다. 대충 맞추었으면 되고 뭐 라켓 탓하냐 라는 식이었다. 일반적인 올라운드형 라켓으로 권유했고 한 달 적응 기간을 걸쳐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바뀌었다. 가끔 라켓의 권유에 감사를 표하셨다. 라켓은 특정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실력, 체력, 성별, 구력, 스타일 등 국한시키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290g을 사용했었지만 더 무거운 라켓을 권유받아 340g으로 바꾼 후 오히려 더 이상의 엘보가 오지 않았고 더 부드럽게 스윙을 하게 된 덕분에 포핸드 실수가 적어졌으며 서브에서 더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웃긴 건 이전보다 무거운 라켓을 사용하면서 어깨와 팔에 힘이 덜 들어간다는 점이다. 수건을 수천 번 돌린 덕인지 테이크백이 작은 원을 그리며 히팅 자세가 잡히기에 자연스러운 원심력에 의한 스트로크로 팔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는 일이 없다.
사실 라켓의 엄청난 발전으로 테니스의 유형이 많이 달라졌다. 물론 선수들의 평균 체력과 신장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10여 년 전만 해도 서브앤발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복식 게임에 있어서 서브앤발리는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현대 테니스는 더 이상 서브앤발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라켓의 발전으로 포핸드가 더 용이해졌고 리턴이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프로 선수들도 더 이상 무게에 집착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프레임에 납을 붙여 무게를 더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310g 정도의 라켓을 쓰는 선수들도 많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맞는 라켓을 쓰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테린이와 2년 미만이라면 성별 상관없이 올라운드형 라켓으로 무게는 남자는 푸시업을 10회 이상 할 수 있다면 310g 이상, 푸시업 10회 이하면 290g 이내로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여자는 푸시업 2개 이상이면 290g 이상을, 2개 미만이면 280g 미만으로 하는 게 좋다. 중요한 점은 라켓에 내 몸을 맞추는 것이 좋다. 무게가 버겁다면 버거움을 극복해야 하고 극복은 곧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테니스를 시작했다면 평소 주 3회 정도는 푸시업을 해주는 게 좋다. 푸시업도 미는 운동이고 테니스도 일종의 미는 운동이다. 테니스는 무산소 운동이기도 하기에 근력이 필요하다. 푸시업을 통해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는 데도 일조한다. 또한 일전에 강조했던 수건 돌리기로 스윙이 부드러워지면 충분히 라켓, 무게의 원심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게는 별 상관이 없어진다. 단축 테니스를 통해 빠른 발전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라켓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마치 페더러의 라켓의 변화는 신의 한 수였던 것처럼 한 목사님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동호인에게도 라켓의 선택은 크게 30% 이상의 차이를 줄 수 있다. 필수 동작을 습관화해서 30% 올리고 왼손에 기부스를 풀어 20% 올리고 왼쪽을 집중 공략해서 20% 그리고 라켓 선택으로 30% 올리면 가장 빠른 성장을 위한 단축 테니스를 100%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역시 3개월 집중해보자. 수건 돌리기 등 자세한 점은 관련 영상을 참조하세요. 그럼 구독이라는 서브 날려주시고요. 디그앤디그